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청춘의 신벌이라고 하는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 따르게 되면은 2021년도 여드름 환자가 거의 한 11만 명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19 시작 전인 2018년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증가된 상태인데요. 아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마스크 착용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오장육부의 반응이 피부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는 과정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여드름이죠. 우리가 흔히들 청춘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드름이 심해지면은 대인 컴플렉스를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청춘의 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춘의 고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드름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드름을 어떻게 보는지요? 한의학에서는 여드름을 면포 또는 폐풍분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어가 생긴 것은 여드름 발생이 폐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 폐라고 하는 장기는 피부와 상통하기 때문에 폐나 또는 폐와 상응 장부인 대장의 질환이 생기게 되면 이상 징후가 피부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폐에 열이 가득 차거나 변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장에 열이 가득 차고 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어혈이 생겨서 혈이 탁해지면은 그 열이 위로 올라와서 피부에 여드름으로 표출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는 오장육부의 내장 상태가 피부에 나타나는 것이 여드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춘기 때 많이 생기죠. 사춘기에 왕성하게 분비되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피지선의 피지 생성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유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지성 피부라고 하는 경우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안드로겐에 대해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피지 분비가 아주 왕성하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피지선을 자극해 가지고 피지 분비를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여드름을 더 증가시켜 줍니다. 또 여성들 같은 경우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피지선 분비를 왕성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드름이 청소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네, 맞죠.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에 발생해 가지고 25세 정도 되면은 없어지기 시작하지만, 요즘은 과로하고 스트레스와 공해 등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피부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여드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이제는 더 이상 청춘의 상징은 아닙니다. 식생활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식이나 또 이제 변비, 위장장애, 잦은 인스턴트 식품 섭취나 우유 같은 유제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 또 화장을 과도하게 하거나 피부를 깨끗이 씻지 않거나 또는 황사가 심한 계절에는 여드름 환자가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드름이 나는 얼굴 부위에 따라서 우리 몸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네, 맞습니다. 한방에서는 여드름 발생 부위에 따라서 내부 장기의 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경락학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내장 체표 반사 이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드름이 어떤 경락을 지나가는 부위에 나타나는가를 관찰을 해보면은 그 장기의 상태를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마에 여드름이 많이 나면은 소장의 열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의 화나 열, 또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섭취, 음주와 관련이 있고요. 뺨과 코, 입술 주위는 위장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염이나 위하수,
위무력증 등 이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로 뺨과 코, 입술 주위에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에 숙변 같은 것들이 쌓였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래 턱 같은 경우에는 자궁의 어혈이나 신장과 방광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 방법은 꼭 100% 정확한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드름은 남성에게 많은가요? 여성들에게 많은가요? 대개 이제 여드름은 사춘기에는 주로 남자들에게 많지만 성인이 되면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어느 조사에서 16세 남성의 95%, 여성의 83%가 여드름이 있지만 25세 이상이 되면은 남성의 40%, 여성의 54%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남녀 모두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데 특히 남학생이 이학생보다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남학생이 여드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게 되면은 여성이 화장을 많이 하면서 피부에 자극이 많아져서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도 여드름이 여성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호르몬의 변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성들의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드름이 있을 때 올바른 여드름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안은 하루 2번 정도가 적당하고 자주 씻는 것보다는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물로 모공을 확장시킨 뒤에 손으로 구석구석 마사지 하듯이 비누칠을 합니다.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궈 가지고 비누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고 마지막에는 모공을 수축시키기 위해 가지고 찬물로 세안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드름을 함부로 짜거나 습관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세균을 여드름에 붙여주기 때문에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할 경우에는 베이스 정도만 가볍게 하시고 색조 화장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머리를 감을 때 샴푸가 피부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고 무스나 젤, 스프레이 등 이런 물질들이 피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잘 바르는 것도 좋겠고요. 스트레스와 피로는 여드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요. 변비나 위염, 위궤양 등 내장 질환이 있으면은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하수나 위염 이런 위장 질환이나 변비가 있게 되면은 내장에 독이 얼굴로 올라와 가지고 여드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여드름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죠. 고온다습한 여름과 장마철이면은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박테리아나 모낭충의 번식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여드름이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구 피임약이나 또 요드, 다이옥신, 스테로이드 약물 이런 또 바르는 연고 등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가 있죠. 자, 여드름은 음식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어떤 음식이 나쁜지 그리고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로운 음식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싱겁고 담백한 음식, 현미나 잡곡밥, 콩, 녹차, 생수 이런 것들이 여드름에 도움이 되고요. 해로운 음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술이나 피자, 치킨,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나 빵, 유제품, 튀긴 음식, 또 커피나 뜨거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인데요. 대개 이제 우리가 카레나 후추, 겨자, 양파, 생강, 마늘, 고춧가루 등은 열이 피부로 올라와 가지고 얼굴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이나 또 이제 알코올, 짠 음식 같은 거, 또 조미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이런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이 있을 때 한방팩이 좋다고 하는데 어떤 한방 약재가 여드름에 좋은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녹두입니다. 녹두팩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미백 효과와 살균, 소염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식용과 팩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던 것이 바로 녹두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중국의 양귀비나 서시 같은 역사적인 미인들도 녹두팩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져 있죠. 특히 녹두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 같은 경우에는 항균과 항바이러스,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붉고 열이 나는 여드름에 특히 효과적이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녹두를 하루쯤 물에 불린 다음에 녹두의 껍질을 깐 뒤 물을 조금 붓고 믹서기로 갈아서 우유에 개가지고 얼굴을 바르고요.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마르면은 미지근한 물로 헹궈냅니다. 마른 녹두를 곱게 갈아두고 세수할 때 물과 약간 섞어서 비누처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살구씨로 만든 행인팩도 도움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죠? 네, 살구씨를 우리 한방에서는 행인이라는 약재로 부릅니다. 살구씨는 피부나 조직에 생긴 이물질을 제거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살구씨의 일한 효능은 정유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항염, 진정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살구씨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어혈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생리불순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살구씨를 물에 불려가지고 노란 겉껍질은 벗기고 가루를 냅니다. 살구씨 3큰술에 달걀 1개의 흰자와 섞어가지고 얼굴에 고르게 바른 뒤에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걸 잘 떼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헹궈냅니다. 자, 또 차요법도 있는데요. 여드름에 좋은 차가 율무입니다. 율무는 피부에 여드름이나 사마귀 같은 이물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사귀는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드름이 오래돼 가지고 피부가 울퉁불퉁 귤 껍질 같이 된 경우나 또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피부를 매끄럽게 정리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들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큰 염증을 가진 그런 왕여드름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고운 피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율무를 먹어도 좋고 피부에 직접 발라도 좋습니다. 율무 살구씨를 같은 분량으로 해가지고요, 곱게 가루를 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달걀 흰자를 넣고 섞어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난 뒤에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것을 잘 떼고 미지근한 물에 헹궈 놓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드름이 있을 때 한방 처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방에서는 여드름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청상방풍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청상은 얼굴을 시원하게 씻어준다라는 의미고요. 방풍은 풍열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이 청상방풍탕은 우리 몸 안에 가득 찬 열이 원인이 돼 가지고 이 열이 얼굴로 올라가서 여드름을 형성시켰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는 처방입니다. 평소에 몸에 땀이 많고 몸에 열이 많으면서 과식이나 또는 고기나 기름진 음식 같은 것을 즐기면서 얼굴색이 탁하고 여드름은 붉고 화끈거리면서 골마가지고 농이 생길 때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현계방풍은 염증을 없애면서 약의 기운이 얼굴로 작용하도록 하고요. 백지연교는 화농된 여드름의 염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배출시켜주고, 황금 황년치자는 열을 내려주면서 염증을 없애고 탁해진 혀를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 길경지강박하는 기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또 청궁은 말초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청상방풍탕을 여드름에 잘 활용을 해보면 여드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